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제가 균열 얘기하면서 좀 그 흥분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다시 균열이에요. 오늘 얘기는 지난번 거랑 조금 달라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고 여기는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대신 독특했던 게 뭐냐면 여기는 시공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공사 시행사 구분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구분해요? 모르겠습니다. 동영상 내 유튜브 잘 봐요. 거기 보면 나오는데 시행자와 시공사 구분을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시행사는 건축주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건물을 지을 때 내 집 짓는 거야. 그럼 내가 건축주고 내가 시행사가 되는 거지. 사실 시행자죠. 근데 시행사는 보통 이제 우리가 회사,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 짓는 건축주인 회사가 시행사고, 시공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 그 다음에 GS건설, 뭐 쌍용건설, 뭐 이런 건설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시공사죠. 옛날에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조망이라든지 설계 때문에 피해를 줄 때는 그 설계 잘못했으니까 시행사, 그러니까 시행자인 건축주가 책임지는 거고, 이 공사를 잘못해서 소음이 생기거나 그 피해가 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 시공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건설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뭐까지 얘기를 했냐면 감리자까지 소송을 했어. 너 감리 똑바로 했냐?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옆집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그 균열이 심하게 생기면 당연히 감리가 적정한 공사 방법을 제시하고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게 했었어야지, 어떻게 공사를 감리를 했길래 집이 이렇게 균열이 많이 생겼냐, 또 당신 책임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법원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감리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감리하거든? 감독하는 거야, 한마디로. 공사 감독하는데 감독 쪽을 잘못했다고 과연 시공사랑 똑같이 책임지라고 할까요? 책임지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감리를 소송 안 해. 근데 우리가 감리한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여기도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짓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근데 거기 옆에 얼마나 붙었냐면 여기도 바로 옆에 있는 피해주택이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그 대부분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집안 침하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지하수 유출하고 진동 때문에 집안이 침하되고 균열이 생겼어요. 이 집들이 보면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사실은 강남은 아파트가 너무 많아졌지만 강북에 가서 보면 대부분 쉽게 볼 수 있는 그 마포구에 있는 집이었는데 볼 수 있는 단독주택들, 조그만 그 2층짜리 집들인데 여기가 균열이 어느 정도 생겼냐면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집안 내부에도 이렇게 금이 가고 균열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언제 지은 집들이냐? 93년도에 지은 집들이거든요. 그 당시 한 5, 6년 된 집들이죠. 근데 25, 6년 돼도 살만해요, 집이. 뭐 이 건물도 뭐 몇십 년 됐는데 지금 지은 지도 한 30년 됐나? 이것도 거의.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굉장히 오래가는 집들이거든요. 여기도 시멘트 벽돌조, 지난번 얘기했던 조적하고 같은 거예요, 벽돌조라고 하는 게. 근데 여기도 그 시멘트랑 벽돌로 이렇게 지은 집인데 여기는 등급이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시설물 안전 및 유지해가는 법률을 보면 D등급은 이미 사용 제한을 검토해야 돼. 여기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주요 구조부에 균열이 생겨서 안전한지 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D등급 건물의 경우에는 정밀 진단을 한번 해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2등급까지 나왔는데도 사람 살게 하다가 사고가 나면 해당 구청에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비가 새고 곰팡이 피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균열이 생겨서. 근데 여기도 똑같지, 시공사가. 안 해줘.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야. 진짜 오래돼서 그러는 거다. 그 다른 쪽하고는 합의하자. 합의를 싼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저렴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합의하겠어? 자, 내 집은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그 몇백만 원 주고 합의하자고 하니까 안 했어. 나머지 집들은 다 했는데 여기만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만 바보 취급받는 거야. 거 봐라, 니네 합의 안 해서 니들만 그 비세고 그 곰팡이 서는 거야. 빨리 합의하죠. 왜 안 했어라고 협박을 많이 했지. 근데 이분들이 화가 나니까 이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다음은 저의 이제 굉장히 팬이 되셔가지고 우리 방송도 굉장히 열심히 보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하는데 감정비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두 집이 매일 불안한 거야. 없는
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기 위해서 변호사 보수 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이 감정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감정비를 내면서 소송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균열기, 기울기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이게 안전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A부터 D등급, 2등급까지 해서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그 구조부에 어떤 균열이 생기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래서 안전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기울기 등급이 또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가 D등급이 나오게 되면 구조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 이제 D등급이 나오면 이제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다. 여기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기울기가 2등급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건물이 위험한 거예요. 이건 긴급보강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여기 살펴본 것처럼 기울기가 여기는 벌써 등급이 D등급이 나와서 기울어진 거지. 그래서 이 D등급 나온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구조부에 문제가 생길 정도니까 여기는 빨리 보수보강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가 이미 늦게 소송을 제기를 하셔가지고 공사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그 공사금지가처분을 해서 D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공사금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을 보면 어떻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냐면 양쪽 집 다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 배상을 받았어요. 처음에 이분들이 고민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돈이 뭐 몇천만 원이 나오겠냐. 주변 사람들은 2천만 원도 안 되고 얼마 안 되는 돈에다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 집만 이거 소송을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배상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여기는 상당한 금액을 받았어요. 8천만 원 양쪽에다 그렇게 받았는데 문제는 시공사가 이 7층짜리 건물 짓는 데다 보니까 시공사가 부실해. 돈 받기가 어려워. 그리고 재정 상태가 안 좋다고 돈을 안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감리자한테 받은 거야. 감리자는 건축사 사무실이었는데 감리에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뭐냐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감리를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보강을 지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균열이 생기고 기울기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책임이 다 있다. 둘 다 공동해서 책임지라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나중에 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자기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감리 비용으로 받더니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 안 되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8천만 원까지 물어주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항소까지 했었어요. 법원에다가. 그랬는데 법원에서도 우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줘서 감리가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의미는 감리도 제대로 공사 감독을 하지 않으면 균열이나 기울기 침하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위자료는 여기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주지 않지만 건물이 이렇게 균열이 생기거나 침하가 생겨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 손해도 배상을 해줍니다. 이 판결의 경우에는 10% 정도를 이 위자료를 갖다가 인정한 거예요. 재산 손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적 손해 전부 다 인정이고 감액 안 했어요. 기여도나 이런 것 때문에 감액도 안 하고 여기는 재산적 손해를 100% 감정 결과대로 다 인정해줬고 위자료까지도 인정받았던 아주 좋은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너무 감정경이나 이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소송 못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정들 열심히 또 주장하게 되면 그 재산적 손해 다 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감리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처럼 감정 금액을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를 기여도 때문에 감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정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는 나중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고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균열이 생기게 되면 그 빨리 조치하시는 거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집에 대한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 반드시 찍어놓고 균열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전 안전진단, 사전 안전점검, 사후 안전점검, 사중 안전점검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제기하셔서 안전 점검 반드시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공사로 인해서 이 균열이 생겼는지 기울기가 변화했는지 집안이 침하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집안이
그 약간 기울어지는 것 같으면 빨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등급이 2등급으로 넘어가기 쉬워요. 그대로 두다 보면. 그러니까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고 적절하게 자기 권리 찾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얘기 드리지만 항상 이 공사장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공사장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그 공사에서 자기를 돈 벌고 그 시행하는 사람은 뭐 재산적 이익이 있겠지만 그 피해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야 됩니다. 정말 공사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는 나라가 그리고 피해를 보더라도 적절하게 빨리빨리 배상을 받고 보수도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